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번 총선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서울 종로구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이낙연 민주당 후보 전 국무총리가 맞붙는 곳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 험지가 아니라 사지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다 믿을 것은 아닙니다만, 이 여론조사를 보면 황교안 대표의 급상승이 무섭습니다. 여론조사를 아는 사람들은 트렌드를 봅니다. 황교안 대표 충격적인 종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뉴시스 의뢰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50.3%, 황교안 대표 39.2%, 지지율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1.1%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여전히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앞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는 트렌드를 봐야 합니다. 자, 같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종로구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 이때는 이낙연 전 총리가 54.7%, 황교안 대표가 37.2%, 17.5%포인트나 앞섰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사이에 6.4%포인트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낙연 전 총리는 일찌감치 종로구로 이사도 하고 선거 유세를 사실상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매우 늦게 출발했습니다. 종로구에서 이 라면 국물도 드시고 어쨌든 청년의 거리도 방문하고 했는데 이틀 사이에 여론조사 격차가 6.4%포인트 줄어들었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자,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팩트만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후보도 존중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자, 이틀 동안의 지지율 격차가 6.4%포인트나 줄어들었다. 그것도 리얼미터라는 같은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리얼미터는 좀 여권 편향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엊그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심이가 과태료 1,000만 원을 때렸던 그 리얼미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있는 현실은 그대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에 거품이 끼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총선 결과가 나오면 증명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틀 사이에 6.4%포인트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자, 객관적인 저는 방송을 합니다. 팩트 위주. 리얼미터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출범으로 보수 표심이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통합당의 대표는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래통합당의 통합 과정은 상당히 순조로웠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출범으로 보수 표심이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 내 확진자 증가, 타 지역에서 발생한 국내 첫 사망자 등 코로나19로 인한 민심의 우려로 이 전 총리와 황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게 아닙니다. 리얼미터가 분석한 겁니다. 이번 조사는 유선 40%, 무선 60%, 임의 전화 걸기 RDD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응답률은 4.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률이 4.4%라는 것은 이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불과 이틀 사이에 6.4%포인트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자,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좀 창피한 경험이긴 합니다. 2008년입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제가 출마했습니다. 서울의 험지 중에 험지라는 서울 중랑구 을 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그때 민주통합당의 제 경쟁자는 김덕규 전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당시는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선거가 4월 9일인데 일주일 전, 그러니까 4월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그것도 제가 근무했던 조선일보와 SBS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그 조사입니다. 선거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근데 그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민주당 김덕규 후보 31.0%, 한나라당 진성호 후보 17.5%. 뭐 완전히 압도적으로 김덕규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도 안 나왔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선거 일주일 전에는 그다음부터는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합니다. 깜깜이 게임입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자, 17.5%를 제가 여론조사에서 나왔고 김덕규 후보가 31.0, 그러니까 몇 프로 차이입니까? 12.5% 차이입니다. 13.5% 차이네요. 13.5%. 13.5%를 일주일 사이에 뒤집은 셈이 됩니다. 저는 당시 이 갤럽의 조사가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버리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은 전부 다 고개를 떨구고 진성호는 끝났다 다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웃으면서 춤도 추고 율동도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포인트 정도 이겼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 선거는 바람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제가 뒤집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이걸 보면 지금 일주일 만에 제가 이 13.5%로 뒤집었는데 지금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다 믿지는 마십시오. 리얼미터 조사인데 어쨌든 11.1%포인트 차로 황교안 대표가 불리한 거로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선하면요, 여러분,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크게 이낙연 후보를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실현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자, 어쨌든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틀 사이에 여론조사 격차가 6.4%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황교안 대표 힘내시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여러분들께 밝히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사이에 13.5% 뒤집었다니까요. 그러니까 13.5% 진다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한 3% 이겼으니까 거의 16.5%를 일주일 사이에 뒤집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어쨌든 상당히 희소식입니다. 지금 총선 바람은 분명 미래통합당을 향해 불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